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전기차 신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군산형 일자리가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상생 협약식을 맺은 지 1년 4개월 만인데 전국에서 네 번째 지정입니다. 참여 기업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4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되고 2024년까지 1,700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한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광주와 경남 밀양, 강원 횡성에 이은 네 번째 지정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명신 등 4개 완성차 업체와 1개 부품업체가 참여합니다. 오는 2024년까지 5,1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24만 대를 생산하고 1,7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새로운 미래 산업인 전기차 산업이 이제 군산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그에 따른 일자리랄지 엄청나게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군산이 이런 그린 뉴딜 중심의 도시로서 재생에너지 사업과 그런 전기차 사업이 함께 군산에서 추진된다는 것이 더욱더 값진 일이고요. 핵심 기업인 명신은 오는 4월부터 대창모터스의 단위고벤 3,000대를 위탁 생산합니다. 참여 기업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5개 사업 3,4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습니다. 먼저 전기차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 협업센터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를 위한 R&D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방세 감면과 상생 펀드 조성, 근로자 복지 지원, 전기차 청년 일자리 사업도 도움을 받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경영안정 자금, 근로자 복지 등 총 3,4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상생협의회 조정안을 받아들여 앞으로 5년 동안 임금과 단체 협상은 벌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사관계라는 건 상대적인 거고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설계해 나가는 거에 따라서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 노동의 질이 우수합니다. 그 노동의 질이 우수하고 그걸 갖다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은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연구원은 군산형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생산 11조 4,600억 원, 부가가치 2조 8천억 원, 취업 유발 3만 6천여 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차지하던 총 생산, 수출액 비중과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동일 지표로 비교했을 때 생산과 직접 고용은 81%, 수출은 15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경제 성장판이 될 군산형 일자리, 미래차 산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군산 전북인력개발원이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군산시의 직업훈련 협력기관인 전북인력개발원은 에디슨 모터스와 우선 채용 약정을 맺고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해 기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전기차 전장 부문 15명과 조립 부문 15명 등 모두 30명입니다. 교육은 다음 달 16일부터 2달 동안 진행되며 배출된 교육생들은 에디슨 모터스에 우선 채용될 예정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이피캠팩이 군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충북 음성의 중소기업인 이피캠텍이 150억 원을 들여 국가산단의 3,000제곱미터의 배터리 핵심 소재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이피캠텍 군산 공장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출력과 수명을 향상시키는 전해질 등을 생산합니다. 이번 준공으로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가 군산 미군기지 공항로 주변 정비 사업으로 내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국토부, 과기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군산 옥서면 미군기지 주변의 기반시설 설치와 정비 계속 사업에 올해 51억 원을 포함해 내년까지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전국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는 111개 사업 1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7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확정된 변경안에 보면 앞으로 30년 동안 새만금을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신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2050년도까지 도로와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을 갖춰 27만 명이 정주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 2011년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지난해 1단계 사업이 끝나면서 10년 만에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이 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24일 도청에서 열린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을 새로운 무명을 여는 도시로 유지하면서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신산업 중심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만금도 식량 생산을 위한 간척지, 제조업 중심의 생산기지라는 과거 틀을 넘어서야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수상 태양광 등 새만금의 특성을 활용하여 그린 성장을 통한 신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비전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는 78%, 2040년에는 87%, 오는 2050년에는 사업을 완료하는 게 목표입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새만금 5개 권역 가운데 10년 안에 3개 권역, 6개 사업을 집중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사업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1권역은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리백을 추진하고 산단과 신공항, 철도를 연계한 공항 경제특구를 조성합니다. 이 권역은 그린 수소 복합단지와 신항만을 중심으로 항만 경제특구가 만들어지고 3권역은 재생에너지 발전권과 연계해 관광과 신산업 복합단지로 조성됩니다. 올해부터 태양광과 풍력 등 세계적인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내년부터는 청정한 전기를 생산해 내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그린 산단을 2024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2030년까지 건설되는 신공항과 신항만을 새로운 투자 거점으로 삼아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간 자본이 들어가는 내부 간선도로 가운데 18km의 주요 구간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수자원 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지원을 늘려나갑니다. 오는 2025년 조성이 끝나는 농생명 용지 9,430헥타르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은 금강 서포양수장과 옥구저수지 등의 여유 수량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오는 2030년까지 15만 명이, 2050년에는 27만 명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새만금 해수유통은 기본 계획안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위역 수질관리 단기 대책이 끝나는 2023년 이후 현행 목표 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50년이면 마무리되는 새만금 사업. 연차별로 구체화된 내부 개발 계획이 새만금의 확연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가를 위한 군산 청년 캠퍼스가 실전 창업 교육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산 청년들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청년 캠퍼스에 48명이 참여해 창업 초기 자금 조달과 사업 운영을 위한 실전 창업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년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발굴된 예비 창업가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마케팅과 지식재산권 출원, 시장 개척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소상공인들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의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을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시는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대상 420개 점포에 2억 9천만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습니다. 올해는 414개소의 소상공인에게 2억 4천만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 상업고등학교의 야구부 실내 연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군산 상업고등학교에 따르면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지난해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실내 연습장이 완공됐습니다. 이에 따라 야구부는 계절 변화 등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상 2층 규모의 실내 연습장은 900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군산시의 새로운 농가 소득 장목으로 꼬꼬마 양배추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등한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운 상황인데요. 군산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꼬꼬마 양배추 연중 상시 공급과 유통체계 구축에 나서서 주목됩니다. 군산시 대하면 잘 자란 꼬꼬마 양배추가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꼬꼬마 양배추는 높은 인기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국내외 500톤가량의 수요가 있었지만 260톤가량만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으로는 생산량 부족과 저장 및 유통기간 미비가 지적됐습니다. 군산시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우선 생산량 증대를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꼬꼬마 양배추 3기작 재배를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봄과 가을 두 차례 정식을 실시했으나 봄 재배를 앞당기고 가을 재배는 늦춰 중간에 여름 재배를 추가하는 3기작 재배 개발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물량 확보는 물론 연중 출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은 신선한 꼬꼬마 양배추를 연중 식탁에서 드실 수가 있게 되고 재배하는 농가들에게는 좀 더 높은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산면에 오는 9월까지 총 사업비 30억여 원이 투입돼 꼬꼬마 양배추 저온 유통체계가 구축됩니다. 저온 저장고와 전처리 및 가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시설 구축이 완료되면 저장 기간이 짧은 꼬꼬마 양배추에 사계절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온 유통 체계를 구축을 8, 9월이면은 이제 완공이 돼서 전체 생산 물량의 80% 이상을 취급을 하게 되면요, 사시사철 소비자들이 꼬꼬마 양배추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부가가치가 지금보다는 두세 배 늘어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꼬꼬마 양배추. 생산량 증대와 저장 유통체계 구축으로 더 높은 농가 소득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산시가 옥서면 선현리 하재마을에 있는 팽나무를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수령 600년으로 여겨지는 하재 팽나무를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해달라며 전라북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재 팽나무는 지난 2004년 군산시 보호수로 지정됐습니다. 군산시에 찾아가는 동네 문화카페가 3월 말부터 정상화됩니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5인 이상 학습자 강좌를 모집하며 이번에 모집하는 강좌 수는 460개입니다. 접수 방법은 5인 이상 중 학습자 대표가 원하는 장소, 시간대, 강좌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동네 문화카페에 참여하는 전문 강사는 411명,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주는 224명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군산 시립도서관이 3월부터 교과 연계와 진학진로 연계 도서 코너를 운영합니다. 연계 도서 코너는 학년별 진로 탐색 기회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립도서관 1층 유아동 자료실에 교과 연계 코너를, 3층 일반 자료실에 진학진로 연계 코너를 마련하고 관련 도서 목록집을 비치해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흥남동이 군산소방서 방호구조와 협업해 관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팔마공원 인근 주택 밀집 지역을 선정해 골목길 안심 소화기함 5대와 취약세대 10가구에 세대당 1대씩 소화기를 설치했습니다. 군산시 5급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층 학생 10명에게 신학기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조경 한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군산시 조촌동네 결식우려 가구 15세대에 밑반찬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